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예. 자,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병이 안 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아유, 예, 예. 하지만 그러기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알았던 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병은요, 재발이 독이 됩니다. 어떤 병이든 일단 재발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고 맙니다.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는 한 번 걸린 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질병, 재발을 막아야 장수할 수 있다. 중년의 병은 또 재발을 잘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왔다가 그냥 사라지진 않죠. 특급 처방전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뇌졸중이 오면요, 처음에 약하게 왔다가 두 번, 세 번 오면서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의 병은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시는 것이 바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내 몸의 재해복구, 재발 방지 비결.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수술 후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예요. 집에서 베개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면역력도 상승되어서 체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그것이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도 상승되어서 기운을 보충하는 데도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병 후 회복기에 있으신 분들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 재발을 막는 비결. 지금부터 공개! 한 번 고장이 나면 또 고장나기 쉽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재발 방지 비결. 이동환 원장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심하게 아프고 나면 왜 그 병원 근처에도 가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평생 병원 안 가곤 살 수는 없겠죠.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지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골골백세라는 말? 바로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그래도 평소에 병원에 다니시더라도 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한 번에 그냥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이것이 나한테 경고다.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셔서 병이 생겼을 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잘 바꾸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한 번 가 수술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위중한 병을 수술 받았다 하면 의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계속 경과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과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질병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왜 생겼는지를 빨리 인지하고 어떤 걸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잔병치레 많은 분들이 건강에 더 신경 써서 결국 더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병이나 무서운 것은 재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병이 한번 걸리게 되면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에 비하면 왜 금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비유네요. 그런 상태에서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이 태풍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안 좋은 습관들이죠. 현대인들이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안 좋은 음식들, 또 우리가 무리하면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재발이 아주 심각하게 오면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특히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요. 네. 신종 질병과 날로 심각해지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결국은 재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급 처방전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그 재발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렵고 힘들어지는 병이 암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치료가 좀 되더라도 재발하고 나면 거의 치료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암 재발 잘하죠. 근데 처음에 치료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 오는 암은요.
훨씬 더 심각하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미 전이가 돼서 나타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무서운 거고요. 또 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재발을 잘하는 디스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은 처음에 생겼을 때 치료를 잘하고 나서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재발로 왔을 때는 훨씬 더 처음보다 몇 배의 고통을 받고 치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왜 감기 걸렸다가 이렇게 조금 낫는 듯 하다가 이게 도지면 이게 더 지독하거든요. 네, 서장 원장님, 모든 병이 다 재발하면 이렇게 독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암 같은 경우도 재발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완치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문제, 뭐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암 치료를 같이 하지 않으면 또 재발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도 한 번 써서 한 일주일 먹어야 되는데 2, 3일만 먹고 끊어버린다면 그 균이 다시 강해져서 돌아올 때는 더 다른 약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 재발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통 재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같은 부위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자리가 그전보다는 훨씬 더 아프거나 더 심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재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문득 주위에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부터 3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때는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할 때인데 용케 수술해갖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서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35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못 이기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암이라는 존재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서 45% 정도가 재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10년 안에 재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뭔가 본인의 모습을 좀 바꾸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발의 위험에는 늘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사기 의원님. 사실 이 중년 이후의 건강 관리는요, 이 재발과의 전쟁이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디 한 군데 안 아프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질병의 경중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디 한 군데가 아프거나 한 번씩은 앓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중년 이전에는요, 확실히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회복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데 네. 중년 이후부터는 전에 갖고 있던 병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사실 이게 만성으로 가게 되면서 남은 여생 동안 함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 몸에서 있는 그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습관과 관련된 병들은 중년 이후가 지나가면서 이거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입맛도 많이 고차게 돼버렸고 생활 패턴도 다 결정이 돼버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평생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발 관리를 잘할 것이냐라는 게 중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적인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중년의 병은 특히나 네. 왔다가 그냥 사라지진 않죠. 자꾸 또 생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단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만큼 한 번 고착된 습관이 중년 이후에 바꾸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거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년 여러분들이 재발을 잘하는 질환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디스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디스크. 네, 그다음에 뇌졸중도 아주 재발을 잘합니다. 뇌졸중도? 뇌졸중도. 아, 그렇습니까? 네, 뇌졸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위장병이 있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 중년이 되면요, 이런저런 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중년의 질병들 과연 어떻게 재발을 막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발을 막아야 장수할 수 있다. 중년의 병은 재발이 세게 오다 보면 디스크가 터지면서 옵니다. 이 신경 마비까지 와버릴 수가 있고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까지. 뇌졸중 같은 뇌경색이 생기면 처음에 약하게 왔다가 2번, 3번 오면서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결국 이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이 혈관이 좁아지는 게 결국 생활 습관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내 몸의 재해복구, 재발 방지 비결. 현재 뭐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디스크 환자분들에게는 베개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동작입니다. 굉장히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상승돼서 기운을 보충하는 데도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병 후 회복기에 있으신 분들의 영양 간식으로 매우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중년의 질병 재발을 막는 비결 지금부터 공개. 평생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병에 걸린 이후에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재발을 막아야 장수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재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후유증. 왜 그런 겁니까? 뇌졸중 죽음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뇌졸중이 재발이 돼가지고 심해져서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몇 년을 누워 있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죠. 뇌졸중이 오면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재발도 잘 오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치매. 혈관성 치매가 생기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뇌졸중은요, 처음부터 세게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약하게 왔다가 두 번, 세 번 오면서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박상주 원장님, 뇌졸중 재발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래서 뇌졸중이 이제 특히나 이제 재발이 많이 되는 그런 예.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 걸렸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재발될 확률이 한 9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9배? 네. 9배.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던 사람이 심근경색이 발병할 확률도 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내 76만 명으로 집계되는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재발된 환자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뭐 생각해보면 재발률이 높은 이유가 당연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는 게 결국 이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이게 뭐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이 혈관이 좁아지는 게 결국 생활 습관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고서 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재발을 잘하는 거고요. 뇌졸중이 있는 사람은 왜 심근경색이 걸리느냐 생각해 보면 뇌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뇌에 있는 혈관만 좁아질 리가 없잖아요. 피라는 게 결국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뇌에 있는 혈관이 좁아졌다라는 건 심장에 있는 혈관도 좁아질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있다라는 건 전신적인 혈관 질환, 혈관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생활 습관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재발의 위험성이 특히나 높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재발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게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것이죠? 연구를 보면은 뇌경색이 한번 생기면 뇌졸중 같은 뇌경색이 생기면 6개월 이내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30%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또 치매 초기 증상인 그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함을 할수록 더 치매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치매를 부르는 뇌경색 재발. 이건 또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정말 혈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혈관이 건강해야 뇌졸중을 재발을 막고 또 예방할 수가 있겠죠. 혈관 건강에 나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오늘 또 흡연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고지혈 콜레스테롤 높으신 거.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성 질환이고 또 비만 이런 것도 일종의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예방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자, 신동진 원장님, 뇌졸중을 예방하는 식습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뇌졸중을 예방하시려면요, 우선 피가 깨끗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혈관이 탄력적이야. 탄력이 많아야죠. 예. 늘어날 때 충분히 늘어나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관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제 피가 맑게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혈액 안에 많아지면 안 됩니다. 또 지방 성분도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게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드셔야 될 게 고기입니다. 근데 고기가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들은 안 좋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데 권해드릴 수 있는 좋은 식재료는 해산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 스스로가 혈관 세포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이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이거든요. 네. 근데 비타민 많은 건 채소에 다 많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특히 혈관과 피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은 붉은색이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좋고요. 또 블루베리, 딸기. 베리류죠. 예, 붉은색이 많은 게 또 아사이베리도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중에는 까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붉은색이 아주 예쁘죠. 또 산딸기가 있고요. 또 오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재료들 같이 어울려서 섭취를 꼭 하시면 뇌졸중 예방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뇌졸중이 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되죠. 그럼 혈관을 막는 일이 뭐냐면은 기름으로 막으면 고지혈증, 당분으로 막으면 당뇨, 아예 혈관 벽이 딱딱하면은 그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씩 갖고 있다고 문제가 꼭 생기지는 않아요. 언제 생기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을 굉장히 수축하는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환이 있는데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질환은 있지만 큰 병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씩 있는데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때 이제 어떤 작용이 돼서 피가 못 가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실제 3, 4월 달에 돌연사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갑자기 혈관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탄력성 그게 부족하면은 막혀서 순간 피가 안 가면은 결국은 이게 더 심혈관 질환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뇌졸중하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 고지혈증 중에서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바로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이 잘 막힌다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근데 LDL 자체가 그냥 막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뭐가 갖다 붙으냐면은 활성산소가 갖다 붙습니다. 결국은 LDL 자체가 산화되면서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혈소판이 갖다 붙으면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LDL을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활성산소를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기 위해서 아까 항산화제 말씀하신 것처럼 항산화제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예방. 이 스트레스 관리와 비타민 섭취로 반드시 재발을 막아야 하겠습니다.